기대와 달리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후 생긴 말초신경병증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이 병을 겪으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이 생겼더라도 오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뒤 손과 발이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각 저하나 과민, 균형장애, 칼로 베는 듯한 혹은 쑤시거나 묵직한 양상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근력이 약해져 운동기능 저하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 영어로는 CIPN이라고 불립니다.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은 항암제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등의 플래티넘 계열, 파클리탁셀과 같은 탁센 계열, 빈크리스틴 등의 항암제는 신경 독성이 강해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사용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지만 이들 약제는 특정 암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러한 약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말초신경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 중에도 손발저림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약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항암 치료 시작 후 1개월에는 약 70%, 3개월에는 60%, 6개월에는 30%의 환자에서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손과 발끝에 가벼운 감각 이상으로 시작하지만 항암 치료가 진행되면서 저림감 또는 통증이 심해지고 손끝, 발끝에서 시작된 증상이 점차 몸의 중심 쪽으로 확산되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외에도 보행장애, 운동기능 저하 등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종류 외에도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항암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한 경우, 고령의 환자인 경우,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이 말초신경 손상이 이미 존재했던 경우 등이 있으며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 그리고 유전적 소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 일부는 내가 뭘 잘못 먹었거나 생활습관이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현재까지는 흡연, 음주 외에 명확하게 입증된 생활습관 요인은 없습니다.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은 일상적인 피로감이나 손발저림과 유사해서 자칫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수주 또는 수개월 뒤에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혹시라도 항암 치료가 중단될까 봐 증상을 숨기기도 하십니다.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나 지표가 부족하고 상당 부분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표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을 진단하기에 어려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설문지를 통해 환자분이 직접 스스로의 증상을 평가하는 환자 보고 결과 방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료진은 이를 진단과 중증도 평가 그리고 치료 반응 추적 등에 활용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 또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더 좋은 경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기전으로 인해 쉽게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 신호 자체가 신경계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한번 만성화된 통증은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경과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받는데 손발 조금 저린 게 뭐 대수인가? 우선 항암 치료를 견디겠다며 증상을 숨기면 안 되겠습니다. 비단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 외에도 나는 너무 아프고 불편한데 의사가 이를 별거 아니라고 여길 것 같아 걱정된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의학에서 통증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통증의 측정 도구들은 모두 환자분의 주관적인 느낌에 기반한 평가입니다. 가령 나는 10점 만점에 8점만큼 아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8점이 어떤 의미인지는 환자분만이 아시는 고유한 경험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통증 진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환자의 통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통증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통증의학 전문의가 존재한다는 점이
그만큼 통증 관리가 중요한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의사가 내 통증을 별거 아니라고 할 것 같으니 얼마나 아픈지 물어보면 무조건 제일 아프다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방식은 때때로 불필요한 진통제 사용이나 과도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소에 5점 정도 아플 땐 견딜만 하고 8점이면 정말 힘들다 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표현해 주시는 것이 진료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증 점수의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점수가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의료진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통증을 솔직하고 일관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은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증상 발생 2년 후에도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증상이 지속된다고 보고됩니다. 또한 항암 치료 중에는 신경병증 증상이 심할 경우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불가피하게 치료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의 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듀록세틴이라는 약물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어 공식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약에 대해 알아보시고 왜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항우울제를 처방하시나요? 혹시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는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듀록세틴을 처방하는 이유는 이 약이 뇌와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여 신경병증성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듀록세틴은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 치료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진 약물로 평가되며 미국 임상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다양한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에서 일반적인 치료 옵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로 잘 알려진 듀록세틴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과 같은 기존에 잘 알려진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은 일부 연구에서 증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크램블러 치료, 전기 자극 치료, 저강도 레이저 치료 같은 보완 요법들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치료들은 현재 임상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로 아직은 표준 치료로 널리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며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냉찜질이나 온찜질, 마사지 등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탁센 계열 항암제를 투여받는 경우 손과 발을 차갑게 유지하면 말초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동상이나 피부 손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 전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온찜질이나 마사지는 말초신경병증 자체보다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줄여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둔하거나 예민해진 부위에 무리한 자극이 가해지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증상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류 순환을 도와 이상 감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경우에는 균형 운동이나 보행 훈련을 통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감각 저하로 인한 불편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균형 운동 영상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감각이 둔해진 손과 발은 장갑이나 양말 등으로 보호해 주시고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체에 피부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습관 관리에 대해 질문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주는 특정 식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경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나 비타민 B군이 포함된 식단은 신경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와 흡연은 말초신경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B군,
알파리포산, 오메가3, 글루타민, 글루타치온 등과 같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말초신경병증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일관되게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들 보충제가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타민 B군은 신경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경우라면 보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섭취하신다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반드시 영양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말초신경의 손상이 심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증상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치료를 통해 통증이나 불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지치거나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의료진과 계속 상의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암 치료는 길고 고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초신경병증까지 발생했다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을 위해 저희 의료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힘을 내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